막상 명품 사업 나도 해볼까? 하면 어떤 생각 드세요? 돈 얼마 있어야 되지? 혹시 명품 잔뜩 샀는데 안 팔리면 어떡하지? 아닌가요? 오늘 영상에서는 나는 오늘도 해외로 명품 사러 간다의 저자이자 지난 10년간의 제 경험을 토대로 초기 시작 자본별 현실적인 가이드라인, 재고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구체적인 방법, 그리고 실제로 매출을 키워가는 안전한 단계별 전략까지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괜히 큰돈 날리는 거 아니야? 하는 불안 대신 이렇게 하면 안전하게 시작할 수 있구나 하는 확신을 얻어갈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얼마로 시작해야 할까요?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경험상 이렇게 권해드리긴 해요. 구간별로 한번 나눠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구간. 솔직히 이 정도 자본으로 유럽 현장 바잉은 힘듭니다. 항공권, 숙박비만 해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사실상 일본 현장 바잉 정도만 테스트해 볼 수 있어요. 목적은 진짜 팔리는지 확인하고 현장 바잉이라는 방식이 내게 맞는지 경험해 보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큰돈 벌자고 하는 게 아니라 빠른 시간에 투자금을 회수하면서 적성과 시장성을 테스트하는 단계죠. 두 번째, 2천에서 5천 사이 구간인데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는 않아도 본격적으로 사이클을 돌려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처음부터 전액을 몰빵하지 말 것. 예를 들어 3천이 있으면 절반인 1,500만 원으로 굴려보고 이 회수된 금액과 나머지 1,500만 원을 합쳐서 다음 사이클을 돌리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안전판을 확보하면서도 사이클을 서너 번 돌려서 매출을 한 6천에서 2억 가까이까지 노려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1억 이상인데 많은 분들이 1억 있으면 바로 시즌 오더 가능하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한 97%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시즌 오더는 단순히 돈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SSFW 1년에 딱 두 번 기회가 있고 이태리 부티크가 6개월 전에 오더와 함께 디파짓, 그러니까 보증금을 받고 대략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후에 잔금을 받아서 출고하는 시스템이라서 그 사이에 상대 사업자가 망하거나 보증금을 포기하고 잠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티크 입장에서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거래 실적과 신뢰가 없는 신규 셀러에게는 시즌 오더를 바로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론은 거래 실적과 신뢰를 쌓기 위해서 부티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재고를 오더하는 스탁 오더의 경험을 쌓은 후에 시즌 오더 진입하는 순서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억 이상의 자본금이 있으면 유리한 건 사실이죠. 현장에서 리셀할 수 있는 아이템, 부티크 컨템포러리 브랜드 아이템 등을 믹스해서 다양하게 굴려볼 수 있으니까요. 명품 유통의 가장 큰 리스크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재고가 묶이는 건데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실 5천 이하를 드리는 이 초보 때에는요. 한번 해보면 재고를 걱정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자본을 늘려서 더 많이 수입할지를 고민하게 돼요. 물론 그 이후에 수익 금액이 억대 이상으로 늘어나면 재고 고민은 그때서야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를 줄이기 위한 단계별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현장 바잉은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고 리스크는 거의 없습니다. 현재 인기 브랜드의 모델만 골라서 소량 구매하기 때문에 빨리 팔리고 천천히 팔리고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팔리지 않을 확률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부티크 스탁 오더는요. 특정 모델에 몰빵하지 말고 소량 다품종 전략으로 가세요. 그리고 이건 팁인데요. 부티크 리스트를 받으면 처음에는 크림 플랫폼에 해당 모델을 검색해서 최소 하루에 서너 개 이상 꾸준히 나가는 제품을 선택하고 오더룰 때문에 다소 인기 없는 모델까지 끼워서 받아야 한다면 최소한 크림에 올라가 있는 아이템으로 선택하면 원가에라도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재고 남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 다만 인기 모델은 빨리 소진되니까 빠른 선택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은 프리오더인데요. 시즌 오더라고도 하죠. 이때부터는 진짜 안정적인 물량 확보가 가능한데요. 다만 6개월 전에 오더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더 당시의 인기와 입고 시점의 인기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서 거래가 하락 리스크는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수요와 공급의 차이가 거래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급량이 제한된 브랜드, 예를 들어서 프라다나 미우미우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매년 반복되는 클래식 라인들, 특정 브랜드의 인기 가방, 고정 컬러, 사이즈 등을 파악해서 한 시즌만 반짝하는 트렌드 아이템보다는 지속 수요가 있는 모델을 우선 배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추가로 시즌 타이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명품은 타이밍이 정말 중요해요. 여름 반팔 티셔츠. 언제가 가장 잘 팔릴까요? 7월? 8월? 아니요. 보통 3월부터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오르고 7월이 넘어가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공격적으로 팔고 8월 전에 재고를 정리하는 게 핵심이에요.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 가끔 예상치 못한 변수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되게 평범하던 모델도 GD, 블랙핑크, BTS 같은 스타가 착용하면 가격이 폭등합니다. 이런 기회가 잭팟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명품 커뮤니티, 크림 체결 거래 내역, 인스타그램 착샷 같은 트렌드 레이더를 늘 켜두시는 것이 중요해요. 정리해 볼게요. 초반에는 리스크 없는 소액으로 테스트하는 방향으로 가고 이 과정을 거쳐서 부티크 스톡 오더로 다양한 브랜드를 소량씩 오더해 보면서 경험을 확장하고요. 최종은 거래 신뢰를 쌓아서 주력으로 취급할 브랜드와 클래식 모델들을 찾아가며 시즌 오더로 진입하는 거예요. 이 세 단계만 지키면 재고 때문에 망한다는 불안은 크게 줄어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처음부터 큰 돈 들이지 말고 작게 돌려보면서 길게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시길 바래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께 도움되길 바라면서 이상 정민 작가였습니다. 안녕.